매실과 같이 먹은 이것 때문에 암과 당뇨에 걸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매실은 장아찌로도 먹고 매실청으로도 만들어 먹는데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된다니 깜짝 놀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매실이 가진 대표적인 효능 5가지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 3가지, 그리고 매실의 효능을 2배로 끌어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실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소화 촉진 및 위장 건강입니다. 나이 들수록 위장은 예민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었는데도 점심때까지 속이 더부룩하다는 어르신들 주변에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매실 속에는 유기산, 특히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대학의 연구에서도 매실 추출물이 위산 분비를 조절해 위장 건강을 돕는다는 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위장이 편해야 몸도 가볍고 소화가 잘 돼야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평소 만성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매실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로회복과 활력 증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신다면 대사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매실에는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주는 구연산이 듬뿍 들어있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 입맛이 없고 무기력할 때 매실 음료나 매실차를 드시면 기운이 금세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건강 서적에서도 구연산의 피로회복 효과는 노년기 활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힐 정도죠. 매실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 자연의 연료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 및 항균 작용입니다. 예전에는 감기에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보름씩이나 앓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는데 매실은 우리 몸을 다시 튼튼하게 지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매실의 유기산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장 건강을 중심으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서도 매실 추출물이 식중독균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 어르신들 식중독이나 장염 걱정도 줄일 수 있겠죠?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장을 지켜주는 것이 매실이라니 이보다 더 고마운 과일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간 기능 개선 및 해독 작용입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늘 피곤하지? 이런 분들 간이 지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피크린산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독소 배출을 촉진시키고 간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잦은 약 복용이나 간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께 매실이 꼭 필요한 자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도 매실이 간 독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간이 깨끗해야 혈액도 맑고 몸도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작용 및 노화 방지입니다. 매실은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노화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실 추출물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노화 관련 효소 활동을 줄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피부 탄력도 유지하고 심지어 뇌세포 손상도 줄여준다고 하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어르신들, 얼굴 주름만 신경 쓰지 마시고 몸속 세포도 함께 젊어져야 합니다. 매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처럼 매실은 소화부터 면역, 간 건강, 피로 회복, 노화 방지까지 전방위로 도와주는
전천후 건강보조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매실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실청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매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매실청이죠. 식후에 시원하게 한 잔, 혹은 여름철 갈증이 심할 때 마시면 청량감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매실청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매실과 설탕을 1대1로 섞는데 설탕의 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5kg의 매실에 설탕 5kg, 이게 기본입니다. 결국 매실청 한 스푼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있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특히 공복에 매실청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매일 마시면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지방간,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께도 과도한 당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실이 건강식이라는 믿음 때문에 양 조절 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후 입가심이나 물에 살짝 타 마시는 정도로 제한하고 꿀처럼 진한 매실청은 충분히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매실과 돼지고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매실이 돼지고기 냄새를 잡아준다고 해서 돼지고기 요리에 매실청을 자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매실에는 고기 잡내를 없애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재료 손질 단계에서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실을 고기와 함께 섭취하거나 매실청에 절인 고기 요리를 자주 드시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고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인데 매실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해 위산 과다 분비를 유도하면 오히려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속쓰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위벽이 약하기 때문에 매실과 돼지고기의 조합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실과 육류 단백질이 장내에서 동시에 분해되면 가스 발생이 많아져 복부 팽만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 요리할 때 매실은 조리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돼지고기를 드신 후 매실차를 마시는 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매실과 당근입니다. 당근은 평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고 집 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당근과 매실을 함께 먹는 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매실에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당근과 동시에 섭취하면 이런 이점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비타민C를 섭취하려고 매실을 먹었는데 당근 때문에 그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엔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당근과 매실은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매실차를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당근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대를 나눠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매실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대표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냉한 체질이나 손발이 차는 어르신들께 더없이 좋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이 매실과 만나면 소화력을 더욱 좋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실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그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이 조합은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 레몬수에 얼음을 넣는 것처럼 서로의 성질을 상쇄하면서도 장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장 기능 저하로 속쓰림,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매실차에 생강을 한두 조각 넣어 마시면 위장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항염작용이 뛰어나고 매실의 구연산은 피로회복에 탁월하니 이 둘의 조합은 그야말로 자연의 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어서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실을 더하면 어떨까요? 매실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화를 돕는 유기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두부처럼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위산이 부족하면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매실이 그 부족한 소화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부 샐러드에 매실 드레싱을 곁들이거나 두부 부침에 매실즙으로 만든 소스를 살짝 뿌려 드시면 고소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진 훌륭한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또한 매실의 해독작용은 단백질 대사 후 생성되는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줘서 신장 건강을 챙겨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두부는 식감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실과의 궁합이 일상 식사로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향이 강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매실과 깻잎을 함께 먹으면 소화력 증진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매실청을 담글 때 깻잎을 함께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단지 향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위생과 효능 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에는 천연 방부 효과가 있어 매실청 발효 과정 중 곰팡이나 부패균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이는 깻잎 속 폴리페놀과 루테올린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매실청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매실청을 만들 때 깻잎을 두세 장 넣어두면 청이 더 맑고 깨끗하게 발효된다는 후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깻잎의 상큼한 향이 매실의 신맛과 조화를 이루어 입맛도 한층 살아나게 해줍니다. 작은 바나나 하나를 매일 챙겨 먹었을 뿐인데 치매가 예방되고 위장이 튼튼해지며 심지어 혈압까지 조절되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 요즘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요? 예전에는 아침밥 든든히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본이었죠.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밥을 잘 먹어야 하루 종일 힘이 나고 일할 맛도 나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세가 들수록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든든한 느낌이 안 들거나 아침밥은 귀찮아서 아예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끼니를 거르면 힘이 없고 아무거나 대충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럴 때는 매일 바나나 하나씩을 꼭 챙겨서 드셔보세요. 아니, 바나나가 뭐 대단한 음식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바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노년층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바나나가 정말 귀한 과일이었죠. 바나나 한 개 사려면 시장까지 가야 했고 그마저도 명절이나 되어야 맛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서 선물로 받아오시기라도 하면 형제들끼리 맛있게 나눠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껍질만 벗기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씹기도 부드러워 이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나나의 대표적인 효능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많이 신경이 쓰이시죠? 요즘은 건강검진만 받아도 혈압 조심하세요 라는 소리를 예사로 듣게 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한국인 특유의 짜게 먹는 습관까지 더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옛날에는 밥상에 장아찌, 김치, 젓갈, 된장국 등 짠 음식 일색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때는 그렇게 먹어도 힘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몸속 나트륨, 즉 소금을 배출해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24%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드시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을 지켜 변비를 예방합니다. 어르신들 변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밥만 먹고 나면 화장실로 득달같이 달려갔는데 요즘은 변기에 앉아도 한참을 있어야 나오거나 너무 딱딱해서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에는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 속의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를 섭취한 사람들은 변비 증상이 30% 이상 개선되었고 특히 노년층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이 안 좋고 변비가 심하신 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하나씩만 드셔보세요. 점차 증상이 개선되실 겁니다. 세 번째 효능은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끄떡 없으셨는데 요즘은 잠깐만 움직여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가 피로회복제 역할을 해줍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의학연구소에서는 바나나가 스포츠 음료보다 피로회복 효과가 오히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낮 동안 쉽게 지치거나 피곤하실 때 바나나 하나를 드셔보세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쭉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뇌 건강과 기억력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젊었을 때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은행 계좌번호까지 줄줄 외우고 다녔는데 요즘은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까먹고 TV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 저하와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바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크립토판과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옛날 시험 보시기 전에 두뇌 회전이 좋다고 해서 호두를 드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호두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두뇌 건강을 위한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두뇌 건강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인데 바나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바나나를 드실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몇 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단맛이 땡길 때 바나나를 찾으시나요? 연세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꾸 단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떡, 엿, 사탕, 달달한 음료수를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건강을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도 당분이 높은 과일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천연 당분이라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50에서 60 정도로 중간이지만 완전히 익힌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더욱 높아져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당뇨 환자에게 혈당 변동을 심하게 일으키게 되고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덜 익었을 때보다 완전히 익었을 때가 혈당 지수가 훨씬 높아진다고 하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피하시고 하루에 1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요즘 부쩍 몸이 붓는다거나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꼭 신장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에 좋지만 신장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에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다하게 쌓이면 근육경련, 가슴 두근거림,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혈압을 낮춰준다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바나나를 드실 때는 하루 반 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보다는 사과나 배 같은 낮은 칼륨의 과일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가 약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식사 후에 속이 쓰리거나 목구멍까지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거나 트림을 할 때 시큼한 맛이 올라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위산 역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바나나는 보통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너무 익은 바나나는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위산 역류가 있는 사람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며 바나나는 개개인에 따라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 어르신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누르시고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변비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게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를 드셔보세요.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 좋은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장 속 유산균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변비 개선 효과가 무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바나나가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침에 바나나를 잘게 썰어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변비도 해결되니 매일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바나나와 견과류를 같이 챙겨 드셔보세요. 바나나에는 크립토판과 도파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견과류까지 곁들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 E는 뇌의 노화를 늦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썰어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어르신들 흔히 아침 식사 많이들 거르실 텐데요. 이럴 때는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챙겨서 드셔보세요. 의외로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혈당 식품이라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해주면서 하루 종일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오트밀과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시간 동안 더 높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트밀을 따뜻한 우유나 물에 불린 후 바나나를 썰어 넣어서 드셔보세요. 든든하고 속도 편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어떤 식품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아마 감자 싫어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감자는 쪄서 먹어도 맛있고 튀기면 고소하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참 맛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자와 바나나는 몸에서 서로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빠르게 소화되는 반면 감자는 소화 과정이 느린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이 함께 위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를 만들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위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합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식품영양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장에서의 발효작용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자를 드셨다면 바나나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면 바나나의 궁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바나나 우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바나나는 몸에 좋고 우유는 뼈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조합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소화를 빠르게 촉진하는 음식이고 우유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이 함께 들어가면 장에서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심한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남녀노소 딸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바나나와 딸기를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와 딸기는 자연당이 많은 단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두 개를 함께 먹으면 당분이 높아져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소화 속도가 빠른 과일이고 딸기는 산도가 높은 과일이라 위가 약한 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일을 함께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혈당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딸기를 드셨다면 역시 바나나는 2-3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바나나와 함께 견과류를 곁들여 드세요.